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글로벌 1위인데 주가는 거의 반토막 났어요. 5월에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이 종목 오늘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른 성장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구독자 74,400명이고 8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리고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자료집 받고 싶다 그러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료집은 제가 직접 만든 자료집입니다. 그래서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모두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꼭 받아가셔라 말씀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도움되는 영상들 많이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시청하시고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1위인데 주가는 거의 반토막 났어요. 어떤 기업이 1위를 유지함에도 주가가 저점을 지금 찍고 있는 종목인지 알려드리니까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에 이 기시다 총리가 방한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가 일본 귀국 직전에 신뢰가 깊어졌고 새 시대를 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이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8일 취임 이후 첫 방한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기 직전에 신뢰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과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 분야, 그 다음에 반도체 공급망 공조 등 협력을 약속을 한 상태고요. 일제강점기 징용 배상 문제가 상당히 이 민감한 문제죠. 근데 이거 관련해서도 사적인 견해로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고통스럽고 슬픈 생각을 갖게 된 데 대해 마음이 아프다라고 하면서 사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사죄를 하는 마음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일 경제계가 공급망 강화, 첨단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해서 발전해 나가자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방안을 함으로써 약간 지금까지 있었던 앙금들 또는 문제들, 서로 간에 있었던 리스크들을 좀 해소해 나가자 하는 방향이 가장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이거였죠. 화이트리스트에 대한 원상 회복입니다. 일단 화이트리스트가 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가장 간단하게 A라는 물질이 사실상 이걸 잘못 쓰면은 예를 들어 폭탄이 될 수 있어. 그러면은 얘를 폭탄으로 만들려고 쓰진 않지만 얘를 잘못 쓴 폭탄 만들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 이 일본에서 수출을 할 때 약간 믿음이 없는 나라다. 그러면은 얘를 수출할 때마다 절차를 좀 깊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나라야. 이 나라는 일본이랑 신뢰가 좀 깊어. 야, 그럼 화이트리스트에 넣어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A라는 물질을 가지고 이 나라는 폭탄을 만들 나라가 아니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절차 없이 그냥 수출을 잘 해줘. 라고 하는 게 바로 화이트리스트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수입에 대해서 정말 복잡한 절차를 다 제끼고 좀 편하게 서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화이트리스트인데, 이게 이제 과거에 일본과 한국이 사이가 안 좋을 때 이 서로 배제가 됐었죠. 근데 한일 정상 화이트리스트 원상 회복 절차 이행 확인입니다. 그러니까 원상 회복이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소위 화이트리스트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위한 절차가 착실히 이행되고 있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4월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하는 내용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관보에 게재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한국이 먼저 이 다시 포함을 시키고 일본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는
수출 절차 간소화 혜택을 주는 백색 국가 리스트로 2018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 확정 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했냐? 2019년 불화수소,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반도체 핵심 소재 한국 수출 금지와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2019년 이후에 화이트리스트가 계속 배제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한국을 시작으로 이 방안을 또 진행을 하고 하면서 서로 간에 화이트리스트 다시 넣고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라는 결론이 났다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럼 이제 하나하나 정상화시키기 시작하는구나. 나 아까 전에 또 뭐 불편한 거 하나 서로 해결하기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한국 전문가의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현장 시찰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에 아시겠지만 이 안에 방사능 오염이 된 오염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다에 방출을 하자, 하지 말자 말이 상당히 많죠. 해도 됩니다라고 하지만 바로 앞에 있는 한국 입장에서는 아니 말이 되냐? 이거를 방출하면은 당연히 물고기들이고 뭐고 다 방사능 오염될 텐데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린 당당하다. 그러니까 우리 이번에 친해진 김에 야, 너네 와서 한번 시찰해봐. 진짜 문제가 있나 없나? 진짜 이게 위험한가 안 위험한가? 와서 확인 좀 해봐. 그래서 이번에 시찰을 하기로 얘기를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입니다. 한일 이르면 이번 주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협의를 진행을 하고요.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자력 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국내 전문가 시찰단이 23일에서 24일, 그러니까 5월 말에 파견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시찰단은 일본에서 오염수 방류 시설인 해저 터널을 직접 둘러보며 관계자 등을 만나 방류 계획 및 안정성 검토 결과를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 눈으로 못 봤으니까 내 눈으로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너네 두 눈으로 한번 확인을 해봐. 해서 시찰단을 일본으로 가게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왜 대단한 건가요? 대만은 가고 싶다고 했음에도 못 가게 막았습니다. 야, 너네 오지 마 그랬어요. 대만은 아, 너네 그게 위험한데 우리가 좀 두 눈으로 확인해 보자. 나 시찰 좀 해보자. 그랬는데 대만은 막혔습니다. 근데 오히려 대한민국은 한번 와보세요 하면서 이번에 협상을 한 거죠. 그래서 국내 연구기관이 일본 오염수 관련해서 새로운 정보를 확인할 경우 국내에 미치는 영향을 집중 검증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그래서 직접 가서 뭐 새로운 정보를 얻어오면은 과연 어떤 문제가 생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오히려 이렇게 시찰단을 파견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적 불안감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찰단이 직접 가서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렇다 저렇다를 확인한 다음에 진짜 바다에는 문제 없겠는걸? 우리 수산물에 문제 없겠는걸?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국민들이 불안감을 좀 덜 할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일본 말이라면 믿질 않기 때문에 실제로 대한민국에 있는 전문가가 가서 확인하고 오면 신뢰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 그렇네요.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협상이 완료가 됐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왜 굳이 지금 5월 말에 시찰을 하러 와라 라고 약간 선심 쓰듯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라고 한다면 이겁니다. 바로 오염수 방출을 올해 7월쯤 현실화시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7월에 방출을 하려면 적어도 5월에는 시찰을 해야 6월 준비하고 7월부터 방출을 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후쿠시마 오염수 설비 공사가 막바지입니다. 거의 끝나가고요. 끝나고 나면은 바로 7월에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도쿄 전력이 진행하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가 막바지에 돌입을 하고 7월 이후에 방류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도쿄 전력은 오염수 방류 시에 이 사용할 수 있는 길이 1030m의 터널을 굴착하고
현재 작업을 1017m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얼마 남은 거예요? 지금 13m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13m만 더 하면은 끝이 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얼마 안 남았다. 그래서 빨리 시찰하고 문제없는 거 확인하고 우리 방류하자 하는 거예요.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다액종 제거 설비로 정화 처리를 하면 세슘을 비롯해서 방사성 물질 대부분이 제거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정화해서 뿌리면 된다. 누가 그냥 뿌린다고 했냐? 이거를 정화해서 뿌리면 뭐 물에다가 해도 전혀 문제가 없고 수산물에 가는 영향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염수 방류 설비 공사는 지난해 8월에 시작됐고 도쿄전력은 오는 6월에 마무리를 하고 7월에 바로 뿌리자라고 하는 겁니다. 아, 그럼 공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뿌릴 준비를 하려고 5월에 시찰단 파견하라고 얘기를 하고 6월에 공사 마무리하고 7월에 바로 뿌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아, 그렇네요. 아니, 근데 진짜 안전한가요?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안전합니까? 그래서 전문가의 소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소견을 진짜 들어보니까 오염수 방류는 영향이 좀 미미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뭔 소리냐? 물론 이게 사실상 진짜 100% 신뢰도 있는 자료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나와 있는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은 오염수에 포함된 방사선 물질 대부분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제거된다. 그러니까 제거시켜서 물에 뿌리면 된다. 걱정하지 마라 하는 건데 한국 원자력 학회에서도 따르면 오염 처리수 전량을 그러니까 뭐 정화 안 하고 그냥 현재 저장 상태로 그대로 1년 동안 해양이나 수증기로 방출한다고 가정할 때도 영향이 크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천천히 1년 동안 방출을 해도 그렇게 영향이 크진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이 받을 연간 픽복 선량은 0.000065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일반인 연간 선량 한도가 그러니까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게 1 정도 돼요. 그러면은 1에 대비해서는 정말 낮은 수치고 이 정도면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 아니냐. 그러니까 너무 오버할 수준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객관적으로 얘기하다기보다는 자기들의 분석 자료, 자기들의 연구 자료를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삼중수소 또한 영향이 적을 것이라는 게 과학계 분석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좀 불안하고 좀 기분이 좀 찝찝하단 말이에요. 근데도 어쨌든 제거할 수 있고 또는 그 영향이 좀 미미하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아, 그래도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도 찝찝해요. 이게 거짓말이면 어떡해. 그리고 방사능이 나한테 온다? 이거 상당히 지금 기분이 안 좋은데? 그래서 한국에서 뭘 준비하고 있냐면 이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달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못 믿겠어? 그러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일 확인할 수 있게 도와줄게. 이걸 보면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미 대한민국도 어떻게 보면 이 오염수 방출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를 내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 정도로 이제 확인을 시켜주겠다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잘못하면 오염수 방출을 못 막을 가능성이 높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서비스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는 거겠죠. 해양수산부는 국내 수산물 생산자, 유통, 판매 및 응식점 종사자들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매주 받아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생산자와 유통 판매업체 및 음식점 종사자는 매일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손쉽게 확인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산물을 먹을 때 걱정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오늘 먹는 광어가, 뭐 내가 오늘 먹는 뭐 물고기가 만약에 방사능이 있으면 어떡해? 그러면은 방사능 오염수 유출을 한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생선을 안 사 먹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걱정을 덜어내기 위해서라면 생산자나 유통 판매업체나 또는 음식점 종사자들은 매주 매주 걸어 놓는 거죠. 우리 물고기는 방사능이 검출이 안 됐다. 안전하다. 그래야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된 상황에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과 함께 수산업계 종사자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만약에 방사능이 있다면 우리는 진짜로 보여줄 거고 없다면 없다고 투명하게 매주 얘기를 해줄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서비스 신청하면 매주 금요일에 해당 주간에 국내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제공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구나. 충분히 이 수산물에 방사능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매주 받아볼 수 있고 매주 받아본 이 종이를 가지고 있는 식당에서만 내가 식사를 하거나 그런 물고기만 사오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요. 이 오염수 방류를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국제기구에서 솔직히 이거 문제 없다라고 결론을 지어야 이거 방출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국제기구는 뭐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국제기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어느 정도는 배출 방향으로 지금 꺾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배출 승인 취지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배출을 승인합니다까지는 아니에요. 하지만 승인하는 방향으로 좀 기울고 있다라는 거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오염수 해양 배출 계획에 대한 일본 원자력 규제위원회 관리 감독 문제 없음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하는 분석도 나름 객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얘네가 잘못이 없다는 소리는 지금 얘네가 그대로 오염수를 방출을 해도 얘네가 예상한 또는 연구한 또는 분석한 그대로 문제 없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뜻은 배출 승인을 한다라는 취지의 언급과 비슷하다라는 거죠. 국제원자력기구는 일본의 원자력 규제위가 독립적 규제기관으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독립적 규제기관으로 정말 잘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 오염수에 대한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는데 그럼 얘네가 하는 말은 신뢰성이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곧 나올 최종 보고서가 결국 일본의 오염수 해양 배출을 승인하는 내용이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배출을 승인하는 취지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곧 나올 최종 보고서에서는 아마 배출을 승인하는 방향으로 언급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특히 IAEA 특별팀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다라는 취지의 제3차 방일 미션 보고서를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기구에서도 이 배출 승인이 뭐 나쁘진 않은데 뭐 배출 승인 해볼 만할 것 같다라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는 뜻이죠. 오케이. 국제기구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미국이랑 중국은 뭐래요? 그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랑 중국 반응을 보니까 무덤덤하더라. 일본 오염수 방류, 미국, 중국은 무덤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 방류할 경우 대규모 환경재앙이 될 것이란 한국 측 우려와 달리 미국과 중국은 무덤덤합니다. 일본과 태평양을 마주한 미국의 경우 2014년, 2015년 터진 게 11년이니까요. 일본 원전 사고에 따른 해양 오염 가능성에 대한 영향 기준치는 그 이하다. 그러니까 사실상 오염 가능성 자체가 없다. 그 기준이 높지가 않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뿌리세요 한 거예요. 오염수 뿌려도 괜찮습니다라고 이미 괜찮다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그래서 미국은 일본의 계획이 일단 과학적으로 타당하다라고 보는 게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과학적 검증을 아직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뚜렷하게 안 된다 또는 된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일단 그냥 조용히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무덤덤하게 그래 방출해 라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아마 이 오염수 방출이 사실상 뭐 여러 가지 기준이 걸리겠지만 현실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 오염수가 방출이 된다고 했을 때 그 시기가
7월이고 아까 시찰단이 5월이니까 그 5월과 7월 앞두고 관련주들이 좀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느냐? 그 중에서도 세계 1위 기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면 첫 번째가 CJ 시푸드고요. CJ 시푸드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오염수 방류 얘기가 나오면 움직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에 해양 방류 전망에 수혜를 잇고 있고요. 일본에서 수입하는 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관련 검사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에 반사이익 수혜를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한국 시찰단 방일 이후에 방류 확정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CJ시푸드 관심 가지셔야 되고요. 전 세계 1위 기업이 뭡니까? 바로 사조시푸드입니다. 사조시푸드도 이제 똑같이 방류 관련된 수혜가 있을 때마다 움직였는데 전 세계 참치 횟감 1위 기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반사이익 수혜를 좀 입을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하면은 일본에서 만들어지는 수산물을 누가 먹겠습니까? 당연히 국산 거 또는 다른 나라 거 다른 걸 쓰기 때문에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은 CJ 시푸드고요. 사실상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이 반토막 난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구간이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 보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조시푸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 대비 9,240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이제 막 반등하고 있는 상태, 추세 전환하는 상태 관심을 가질만 하다 말씀드리니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방어를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왜 대한민국만 방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CJ 시푸드 그 다음에 사조 시푸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전에 리튬이온 배터리 그다음 폐배터리 시장 전망이랑 관련주 총정리해서 자료집으로 좀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좀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이라든가 강의를 좀 무료로 좀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은 각 스마트폰 안에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뭐 전화번호나 개인정보 같은 거 입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해도 됩니다. 아무것도 입력 안 해도 되니까 그냥 무료로 앱스토어,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을 하시고요. 뭐라고?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리고 100%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혹시 전화번호 같은 거 입력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입력을 안 하셔도 됩니다. 100% 무료로 어플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화면에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이 무료로 확인할 수가 있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장 시작 전 시황이고요.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자료집은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들어가시면은 7만 명 감사합니다 하고 자료집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면은 리튬이온 배터리, 폐배터리,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UAM 자료집 무료로 다 올려놨으니까 다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매일매일
5월 10일, 9일, 8일, 4일, 3일, 2일 추천주 매일매일 올려드리니까 무료로 확인하시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다 말씀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올려드립니다. 설탕 관련주가 움직였대. 왜 움직였으며 어떤 관련주가 있는지 정리 다 해드리죠. 다 무료거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올라오는 거 보시고요.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 어플입니다. 그러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 가시고요. 이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도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우리 구독자 8만 명을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